단 한 번의 개발 경험이 없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기계의 실물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귀중한 경험입니다. 그 실물 자체로 외형을 파악할 수 있고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가동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죠. 만약 그 실물을 구매할 수 있다면 이는 금상첨화입니다. 기계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조립해보면서 기계의 작동 원리를 모두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불곰 사업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구소련의 채무를 러시아가 무기를 넘겨주는 것으로 대체한 사업인데, 이때 러시아가 보낸 T-806라는 전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한국이 그 장점만을 취합해 만든 것이 바로 케이트 흑표 전차입니다. 얼마 전 폴란드가 1000대 구매하기로 한 그 주인공인데, 이 전차를 필두로 한국은 폴란드와 약 40조 원 가까운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니 실물이 기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포항에 가면 실물 구경은커녕 극비리에 가동 중인 기계 소음만 들어야 하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디시멘터리는 5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먼저 촬영을 제안해 오거나 또는 제가 먼저 촬영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경북 포항에 위치한 이 기업은 달랐습니다. 취재 제안에 공장은 볼 수 있지만 실물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이 기업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 축제인 대한민국 기술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첨단 신기술이 대거 공개됐는데,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갈 신기술들이 총망라되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TV용 57인치 LCD 패널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이 수상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상, 그러니까 1등을 수상하기로 내정된 기업이 있었지만 회사 규모도 작고 매출이 너무 적었던 탓에 1위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기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테크월드라는 기업입니다. 건식 초미리 분쇄기라는 기술로 대통령상 바로 아래 금상으로 내려앉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 미국에서는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된 IFT 국제식품과학기술 박람회에서 70년 만에 최초로 한국 기업이 기술 혁신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70년의 전통을 가진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에서 테크월드에서 이름을 바꿔 에이펙셀로 참가했는데, 기업이 보유한 건식 나노 융합 기술로 그간 불치병으로 알려진 골다공증을 완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칼슘 제품을 개발해 그간 불치병으로 알려진 골다공증에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칼슘 제품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기술 혁신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한국에서 수상한 금상과 미국에서 수상한 기술혁신 대상에는 공통적으로 초미립 또는 나노라는 단어가 포함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70년 전통의 박람회에서 대상까지 수상한 것일까요? 얼마 전 저는 경북 포항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선진국보다 무려 30년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건식 나노 분쇄기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기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1나노부터 1000나노까지 분쇄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분쇄기인데, 2000년 빌 클린턴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발걸음을 뗀 미국도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에이펙셀의 강대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미국이 국가 차원의 나노 발전 계획을 발표한 2000년에 이미 고미분말 분쇄기 밀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한 앞선 기술이며, 2002년도에 마이크로 초미리 분쇄기, 2006년 극미세 분말 분쇄 처리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죠. 그래서 이 기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취재하고 싶어 회사 측에 문의했으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기계라는 특성상 전문 엔지니어가 외형을 보는 순간 작동 원리 등의 기술이 유출될 염려가 있고, 30년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기술이 단숨에 따라잡힐 위험이 있다는 것이 거절의 사유였습니다. 알아보니 이미 미국에서도 특허를 받았는데, 에이펙셀 내에서도 선택된 극소수의 직원들만 출입 가능해 기계 자체가 아예 극비에 감춰져 있었죠. 아무리 5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라도 기술 노출을 우려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고작 구글어스로 공장 부지만 감상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이펙셀이라는 기업과 기업이 가진 기술을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실물 확인은 포기했고 인터뷰와 조사 등을 통해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나노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보통 20세기를 마이크로의 시대, 21세기에는 나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20세기를 화려하게 물들인 컴퓨터공학이나 유전공학이 마이크로 단위인 100만 분의 1의 제어 기술에 바탕을 뒀다면 21세기에는 마이크로의 1000분의 1 크기인 나노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노란 그리스어로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에서 유래했는데 본래는 작다라는 의미이지만 현대시대에는 10억 분의 1이라는 단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노 세계라 하면 초미세의 세계, 원자의 세계를 의미하죠. 만약에 나노의 세계가 열려 나노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기계가 개발됩니다. 인체 어디든 돌아다니며 세균을 사멸하고 약물을 전달하는 로봇이 개발될 수도,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공격용 드론,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기의 암세포 파괴기구,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크기의 컴퓨터 등등 현존하는 모든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사실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 반도체, 식품, 철강, 건설, 화장품, 의약품까지 현존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어 최근에는 오히려 나노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다 보니 이를 별도의 과학기술로 인정해야 하는 하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노 기술은 그 자체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노 기술에 적용되는 순간 물질은 완벽히 새로운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노 기술의 핵심은 나노미터에 근접한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하고 제어해 새로운 물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 원자의 배열이 다를 뿐 같은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필심의 탄소 원자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면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노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듯 원자와 분자의 배열을 달리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제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워낙에 대단했던 것은 세계적인 투자자가 먼저 알아챈 모양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마포구에 위치한 에이펙셀을 직접 찾아와서는 나노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평소 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북한, 희귀강물, 그리고 나노 산업을 꼽았었는데 에이펙셀의 다양한 기술을 확인하고는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과 신제품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신기술이라며 인류가 전기를 발명했던 것과 맞먹는 발명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후로도 한 달 간격으로 2번이나 찾아와서는 약간의 과장을 보태 무제한 투자를 약속하며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기업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송사에 휘말린 에이펙셀의 기술력을 입증해버린 사건입니다. 나노 분쇄기를 개발한 에이펙셀이 집중한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입니다. 에이펙셀이라는 기업이 3번에 걸쳐 노벨상에 추천된 것도 이 칼슘 덕분인데 사건은 2007년 시작됩니다. 당시 신모 씨는 에이펙셀이 개발한 나노칼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나노칼슘을 등급별로 생산할 능력이 없으면서 사기를 쳤다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목으로 법원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만약 에이펙셀이 제시한 모든 자료나 인증, 학술적 평가, 효능 등이 허위일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본격적으로 기술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나노칼슘을 등급별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게 입도 분석을 의뢰했는데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분석 결과 4종의 시료에서 각 등급에 맞는 나노 입자를 확인했습니다. 즉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은 거의 전부가 나노 입자인 것으로 확인됐고 가장 낮은 D등급에는 상당 부분이 나노 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즉 고소인이 주장했던 나노칼슘을 등급별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법원이 밝혀낸 것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의 판결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고등법원에서는 강대일 박사가 개발한 나노분쇄 장비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품질 인증서를 받았고 위 장비는 비금속 광물이나 세라믹 소재 곡물류 등 각종 소재를 성분의 변화 없이 건식 타입으로 입자 크기를 0.6나노미터 수준까지 대량으로 초미세 분쇄하는 제품으로서 우수품질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까지 강조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에서의 판결을 고등법원이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대법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앞장서서 에이펙셀이 건식 나노 분쇄기를 이용해 등급별로 나노칼슘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과학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그 기술력이 입증된 것은 오히려 에이펙셀이었죠. 강들 박사는 원래 포스코 관계사에서 용광로 투입 재료로 연구하는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했었습니다. 당시 철 미세입자를 분석하다 초밀입자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나노 기술에 빠져 23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명한 것이 전 세계 최초이자 전 세계 유일의 건식 나노 분쇄기이며 현재는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칼슘을 나노 입자로 분쇄하는 나노칼슘 제품을 생산 중에 있죠. 무엇보다 법원이 증명했듯 선진국도 해내지 못하는 나노 입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 선진국들의 부러움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청했던 분쇄기 실물을 채널을 통해 공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 칼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골다공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리 인체에서 치아와 뼈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체중의 대략 1.5%에 불과한 칼슘 중 99%는 치아와 뼈를 구성하고 나머지 1%는 세포와 혈액에 분산되어 혈액 응고 및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가 특별한 것이 만약 세포와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귀신같이 이를 보충합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 세포와 혈액에 1%를 유지시키는데 이 칼슘의 공급원으로 뼈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즉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와 세포와 혈액에 공급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칼슘 패러독스, 즉 뼈에는 칼슘이 부족하지만 혈액에는 칼슘이 넘쳐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칼슘의 과다 섭취가 칼슘 패러독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한 일본의 후지타 타쿠오 박사는 혈액에 함유된 칼슘이 8.5mg/dL 이하로 내려가면 곧바로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어 뼈를 녹여 칼슘을 혈액으로 내보낸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골다공증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되지만 뼈가 녹은 칼슘은 혈액에서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세포에 막대한 장애를 입힌다. 즉 섭취한 칼슘은 세포 내외를 출입하지만 뼈가 녹아 혈액 속으로 들어간 칼슘은 세포로 들어가면 출입이 막혀버린다. 결국 세포에 칼슘이 가득 차면 세포는 터져 죽는다. 이것이 뇌세포에서 일어나면 뇌질환이 되고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면 신경성 질환이 된다. 이와 같이 칼슘의 섭취 부족은 얼핏 보아 아무 관계가 없는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하며 칼슘을 식품 영양학의 첫 번째 보물로 봤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칼슘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세포와 혈액은 끊임없이 뼈로부터 칼슘을 가져올 것이고 칼슘을 빼앗긴 뼈의 골밀도는 낮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다공증, 즉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이 생기는 겁니다. 뼈에 구멍이 많다면 가벼운 외상 또는 넘어짐 등의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뼈에서 가져온 혈액 속 칼슘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칼슘 패러독스를 불러오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노인성 치매, 당뇨병, 암 등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칼슘은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000에서 2000mg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mg 이상을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 내분비내과 교수는 특히 최대골량이 형성되기 이전의 성장기 청소년과 임산부 및 폐경후 여성 등은 1500mg 이상의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인들은 칼슘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칼슘을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칼슘은 우리 몸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유,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등푸른 생선, 콩, 두부, 다시마, 멸치, 건새우 등에 풍부하게 들었다며 식품으로 섭취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식품들을 통해 칼슘을 흡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2017년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칼슘은 체내 이용률이 높지 않은 영양소로서 흡수율이 최대 60%를 넘지 않으며 보통 성인의 경우 25에서 30%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칼슘의 체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중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 흡수율과 체내 이용률입니다. 가령 우리 몸이 칼슘을 섭취하면 소장의 육모를 통해 그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이를 얼마나 흡수했느냐를 흡수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칼슘이 흡수된 후에 우리의 뼈 조직과 세포가 그것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즉 생체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흡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포와 뼈 조직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생체 이용률은 0%에 불과하죠. 따라서 어떤 칼슘 제품이든 흡수율을 넘어 세포와 뼈 조직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실제 칼슘의 양이 많아 골밀도가 채워지는지를 보고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마 많은 제품들이 흡수율이 높다는 용어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현명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것은 흡수율이 아니라 생체 이용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생체 이용률 99%를 내세운 칼슘 제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노 분쇄기를 이용해 생산한 칼슘입니다.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건식 나노 분쇄기를 이용해 생산한 칼슘 제품으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식약처에서 세계 최초와 모방 불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 허가해 주었죠. 한국과 미국, 중국에 전부 특허를 가지고 있어 모방도 불가능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건식 나노 분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칼슘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 분쇄기를 개발한 강대일 박사는 에이펙셀이 개발한 천연 나노 기술로 만든 칼슘 제품으로 생체 이용률을 테스트했는데 생체 이용률이 99%에 이른다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즉 먹는 그대로 소장 육모관에 흡수되어 세포와 뼈 조직으로 흡수된다는 의미인데 제 채널에서 해당 기업과 기술력, 제품을 소개하는 대가로 구독자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국내 최저가로 판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로 접속하시면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구매 가격은 업체 사정상 유튜브 상에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타임셀 탭으로 이동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 업체에서 사이트 회원 가입을 통해 구매를 요청하는 것은 차후 재구매 시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매하시고 구매 댓글을 남겨주시면 차후 행사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더 많은 할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모두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업체가 직접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